평소 같으면 복부인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복닥거릴 시장 내거리가 오늘은 한결 한산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게들이 하나같이 문을 닫아건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지역 주민들과 모든 분들이 세에 사는 사람 나가라 몰아치기 시작할 적에 풍력 철거를 규탄하는 철거촌 사람들의 대동제가 있으리라는 소문을 약삭빠른 부동산 가게들이 놓쳤을 리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 동네 입구엔 또 무장한 전경들이 지키고 서 있군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띄면 어머니는 언제나 섬찟함을 느낀다고 하셨죠. 그러나 어머니, 우리 동네에서 철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력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의 두려움이 날마다 새로운 것은 좁은 시장 골목에 병원을 차린 저희 안위를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도 대동제의 징소리는 곧장 병원 안까지 날아듭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시위의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밀려들까요? 지금 대동제 마당에는 빈민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의 농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이라는 미명의 행정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의 빈민들. 어머니, 누구라도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시위의 현장에선 어쩌면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어머니, 달동네에서 잔뼈가 붉은 저야말로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품을 파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온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달동네를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철거 깡패들 앞세워서 나체로 옷을 홀랑 다 벗어버리고 아주머니들을 끌어안고 막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시위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하소연이라도 하듯 시위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제게 털어놓곤 합니다. 전문적인 철거 깡패들이 많았었습니다. 몸 하나가 살아가는 미천의 전부인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손가락이 있죠. 거기는 내가 통증이 막 탁탁 쑤시는데 지금요? 자, 손가락 움직이는 거 좀 확인해 봅시다. 신경이 자, 구부려 보세요. 완전히 구부려 보세요. 주먹 꽉 쥐어 보세요. 또 쫙 펴고 완전히 구부리고. 어머니, 우린 누구보다 철거촌 사람들의 가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루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이걸 바로 우리 가족이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냥 깨끗하게 손대지 그래서 전 철거 반대 시위를 하다 다친 분들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거 다 제거해야 되니까. 제거 안 되면 안 하면 속에서 굽는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늘 제게 진단서를 조심해서 쓰라고 이러십니다. 법정 싸움으로 비화해서 제가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의사된 의무입니다. 가슴하고요? 옆구리랑 가슴이랑 머리랑 우리 그때 11일 날 의문서 받읍시다. 그때 아픈 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래요? 어머니, 치료 안 해준다니까.
이소선 여사를 아십니까? 오늘은 그분이 가족의 죽음을 밝히려는 의문사 진상규명 가족 시위에 나섰다가 부상당한 환자를 데려오셨습니다. 꼬매거나 투쟁을 하는 사람 없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돕는다는 게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그렇게 때려놓고 경찰은 병원에서 그거 잡발치 놓고 경찰 병원 가면서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할까요? 11일부터 그럼 이때까지 5일, 6일 지나도록 이렇게 6일 지나도록 닦아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기 복잡해가지고 안 올라가. 미리 연락하시지. 너무 미안해가지고. 참으셨어요 그동안? 참고 뭐 정신 거기 셋이 아직 있어요 둘은.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네. 누가 보실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무료 진료까지 하면서 치료비를 싸게 받는 걸 보고 어떻게 병원 운영의 수지를 맞추는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망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병원은 운영이 됩니다. 치료비가 싸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환자들이 늘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병원보다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을 하겠죠. 네, 연락을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대요.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후배들이 와서 몸을 돌보지 않고 봉사해주는 목도 적지 않고요. 어떠세요? 어머니, 머리 아프신 거 어떠세요? 보름 전 입원한 윤정균 씨의 상태가 요즘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세가 몹시 나쁜 데다 입원비를 제대로 물지 못해 다른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입니다. 살고 싶어하는 그를 무턱대고 받아들였는데 정착 회복되는 걸 보게 되니 보람을 옛날 느낍니다.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고 할 때도 다 엄마 좀 먹여서 살았잖아요. 관계 없어요. 어떻게 하지? 어제 아기를 낳은 산모는 그냥 생각이 모유 없어요? 먹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우유 먹이면 모유를 훨씬 더 먹이기 시작하면 돈을 벌러 다닐 수가 없다는 아저씨 것입니다. 접수하실 거예요? 아니 머리 꼬매는 거요. 예, 세대주 성함 어떻게 하셨어요? 정일성이요. 이렇게 병원엔 늘 딱한 사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바쁜 오전 일을 끝내고 병원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점심이 제겐 정말 맛이 있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따금 간호원들에게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제가 곧잘 환자들의 순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시위하다 다친 사람이나 빈민 환자를 우대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건 부자연스러운 버릇입니다. 저 살지 않았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애로사항을 원장님 꼭 아셔가지고 바쁘신 입장이고 어떻게 좀 틈틈이 시간을 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 시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앞으로는 걱정이에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을고 살면서 저 자신 남들의 부자연스러운 배려가 때론 몹시 싫었으니까요. 네, 어떻게 사는 건지 좀 보고 한번 대책을 얘기해 봅시다. 시흥 산동네에 사는 문원배 씨 부인이 또 왕진을 청해 왔습니다. 어머니, 송면이를 아시죠? 원덕에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작년 여름 수은 중독으로 죽어간 15세 소년 말입니다. 송면이 불행한 죽음을 밝히느라 한동안 세상이 떠들썩했고 저 역시 그 일로 작년 여름 한동안 바쁘지 않았습니까? 이 칼로리가 어디겠어? 문원배 씨도 송면이처럼 원덕에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수은 중독 증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세요? 아주머니 계세요? 여기 아주머님. 예. 어디 바쁘신가? 문원배 씨.
저예요. 예. 지금 소변은 어떻게 저기 하고 있어요? 받아내고 문원배 있어요? 씨는 자신의 병이 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송면이 얘기가 신문에 난 걸 보고서야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수은 중독은 참으로 참혹한 병입니다.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가만히 있도록 해보세요. 이거 원래 쭉 그랬던 거죠, 이거는? 네. 한번 일어나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봅시다. 혼자 손과 한번 발이 해보세요. 시도 안 비틀리고 하고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마비가 되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죽어갑니다. 다리가 힘이 없어갖고 지금. 그래서 좀 부탁 좀 해줄게요. 자, 이거 훨씬 심해졌네. 자, 됐어요. 그만합시다. 도저히 안 되겠네. 어머니, 문원배 씨는 왜 이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는 마치 우리 시대의 고통을 한 몸으로 떠맡아 신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껏 정부는 직업병을 알리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은폐하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원배 씨 가족처럼 경제 발전의 수레바퀴에 치여도 산재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시고요. 지금 상태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도 뭔가 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급한 대로 그러면은 그 처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우선 저희 병원에 병실 하나 내갖고 거기에 좀 계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떨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우선 소변 보는 것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훨씬 마음이 놓이죠. 많이 넣으시죠. 어머니, 문원배 씨의 아내는 그동안 줄곧 병든 남편을 등에 업고 저를 찾아오곤 부축 좀 했습니다. 해드릴까? 어떻게 부축 좀 해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나 지금 문원배 씨의 아내에겐 병든 남편의 무게보다 살아가야 할 생계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것입니다. 조심, 천천히 해. 자, 문원배 씨를 입원시킨 것은 환자의 치료도 치료려니와 진짜시죠? 환자의 간호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문 씨 부인의 사정이 생계가 딱하기 많이 때문입니다. 나잖아요. 어떻게 하죠? 거기는 백화점은 금방 나갈 수 있어요, 금방? 저 원하면? 아니 다른 데를 알아봐. 다른 데 또 구해야 돼요? 금방 돼요. 아, 인력이 요새 일자리가 많아갖고 네. 뭐 파출부 같은 거 이런 자리가 많겠네요? 그렇죠. 어머니, 전 지금 경기도 미금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이황화 탄소 중독이라는 직업병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고 팔다리와 성기능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 말도 못하는 무섭게 아픈 병입니다. 어머니, 더욱 무서운 것은 그토록 참혹한 직업병이 반드시 직업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 병이나 이따이 병은 공장 폐수에 오염된 바다의 물고기나 오염된 들에서 자란 벼나 콩, 채소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미나마타 병으로 작년까지 870명이 죽고 2천여 명이 식물인간이 됐다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계시죠? 아직? 네, 들어오세요. 네. 일하시는데 저기 가서. 최근 들어 참혹한 직업병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누워 계세요? 그동안 우리 모두가 직업병의 무서움에 무심했던 죄값일지 모릅니다.
예. 아이고, 일 없으셨어요? 이상한데 그럼 낫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 좀 날이 추워지니까 더 좀 움직이기 불편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냥? 이게 춥지 않아서 올라오고. 예. 예. 한번 저기 걸어보시겠어요? 일어나서 한번? 정명섭 씨는 산업재해 3급 환자입니다. 무던히도 뛰어다닌 끝에 겨우 산업재해 판정을 얻어냈습니다. 앉으시죠. 어머니, 됐습니다. 제가 처음 정명섭 씨를 찾아왔을 때 그는 죽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네. 요즘에 어떠세요, 마음은? 옛날에는 그냥 뭐 죽고 싶다 그러고 막 그렇게 우울하시더니. 무슨? 좀 나으세요, 기분이? 네. 네. 언니. 손가락이 아유, 안녕하세요. 뭉개지고 네, 있는데도 아유, 오랜만이네요. 요즘 그의 얼굴은 종종 웃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혈관이 좀 나빠져갖고 그래서 이렇게 감정 표현 같은 게 뜻대로 안 되고 그냥 이유 없이 웃음이 나오고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본 감정은 그냥 멀쩡할 거예요. 그래도 표현이 안 된다 뿐이지. 어머니, 그는 이제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가장을 잃고 돼지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간호원들은 같이 왔어요. 여기 저 구리에 환자들 보러 왔다가 들렸어요. 어떠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하는 게 말이 아니죠. 이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2학년.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돼지막을 치워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전 무엇보다 아이들의 장래에 마음이 쓰입니다. 중학교 1학년 제가 둘째 여자애가 둘이 그래서 괜찮아요? 요즘은 폭락이에요. 돼지값이 떨어져갖고 떨어져가지고요. 말이 아니에요. 힘들겠네. 지금 저기 그 장애 판정하는 거 그게 거의 됐거든요.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은 거의 다 얘기가 됐으니까 곧 이제 사망자들은 따로 또 할 거예요. 그때 뭐 좋은 기록 생길 테니까 좀 해보자. 이토록 무서운 이황화탄소 만성 중독 환자를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한 원진 레이온 공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독가스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부근의 철도 레일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포식됩니다. 공장 시설이 유독가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작업장에서 지금도 300여 명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황화탄소로 중풍 비슷한 증세가 오는 것은 굉장한 고농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웬만한 나라에선 그런 환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50년대에 이런 식의 공장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서들 잘 지내셨어요? 네. 원기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생님. 원대 오시면. 오늘은 원진 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결성 1년을 맞는 날입니다. 원진 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진상을 밝히고 보상을 받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해서 조직적인 투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다시는 회사에서 우리와 같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업 환경 개선 및 수당 또는 모든 일하는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있죠. 예. 회사에서 왜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요. 그 주인님이 그랬다 그래요. 근데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얼굴 안면마비가 네. 회사에서 일하다가 생긴 건데. 네,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제 보상을 회사에서 안 하게 하려고 네. 원래부터 아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자기가 얘기했대요. 네, 그랬다 그래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요. 네. 잘 됐네요, 그럼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요. 또 딴 부위도 한 건데 그거는 영어로 써놔서 잘 못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리를 어머니. 한정 몹시 제가 공해 문제나 직업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시절부터입니다. 자꾸 토해진다고 그래요. 직업병 강의를 하시면서 병원에 있는데도 교수님은 노트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의 내용이 당국의 귀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듣고 난 후 곧 잊어버리라고 주의까지 주셨습니다. 산업보건학자들이 직업병 실태를 발표했다가 수사기관에 끌려가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 몹시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또 그 환자가 치료하느라고 그 일을 그것을 어떻게 남이 당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건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해야 하며 병인을 발생케 하는 사회 구조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원진 레이온 피해자 문제는 이제 피해 등급을 재판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 위촉한 의사 3명과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쪽 의사 3명이 피해 등급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허용기에 놓잖아요. 또 나라에 따라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 작업하는 일을 해도 건강해야 하게 될 때 그걸 진단 허용기에 놓는단 말이죠. 거기 상당히 갭이 존재한다. 한 3배 정도 갭이 존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저런 바깥 일로 바쁘다 보니 병원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조건 좋은 병원을 마다하고 저희 병원에 와서 도와주는 이춘섭 씨 앞에선 그래서 늘 죄인이 되곤 하죠. 선생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하도 사실 많이 비우고 해서 선생님이 좀 힘드시죠? 죄송해요 선생님. 뭐 어려운 일은 특별히 없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뭐 그때그때 좀 그 작은 수술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받고 싶은데. 네. 바깥 일은 줄이고 같이 좀 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요. 좋죠, 선생님 저희. 아무래도 여기 환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좀 특수하죠?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런 게 좀 특수하다기보다 이제 사회적인 수준이 좀 낮고 그러니까 더 아무래도 좀 호소하는 것도 많고 의사로서는 훨씬 더 부담스럽고 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선생님 고생하신 거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텐데. 언제 한번 제가 식사라도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강씨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제 또 일 가고. 강씨.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야. 어떻게 이상하네?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이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게 뭔데? 저거 방시 신발. 방시 신발? 민이 언제 혼자 먹을까 봐봐. 민희 엄마가 미국에 간 후 어머니께도 불효가 많아졌습니다. 밥잘 안 먹고 요새. 민희 돌보시며 살림하시느라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께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때론 가슴을 나르며 불효를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어머니께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걸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오삼촌도 그냥 철거할지도 모두 철거 먼저 오고 나간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뭐 유아원 한 것 때문에도 굉장히 오삼촌도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저거고 뭐 네가 뭐 대가 없이 그렇게 그것도 좋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것도 저기에서는 기관에서나 이런 데서는
너를 뭐 사상 이상하나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 그래요? 엄마 친구들도 역시 뭐 그 대개발에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 그 중에 제가 우리 동네 세입자들을 돕고 다닌다고 외삼촌이 어머니까지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주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자랐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엄마도 알잖아요. 네. 엄마 지금 조금 생활 나아졌다고 옛날에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그랬어요. 엄마는 돈 거든 엄마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엄마 돈 욕심 엄마도 그렇게 없어. 뭐 엄마 허가하고 싶으면 저와 엄마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저 병원 안 지킨다고 환자들 못 봐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나보고 좀 더 병원에 있으라는 얘기는 딴 거를 좀 더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그러는데 그 얘기가 더 되냐고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금 유아원 거기 저 시작했는데 엄마 가보셨어요? 엄마는 왜 그런 걸 자꾸 왜 은근히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뒤에서 뭐 말들이 많다 뭐하다. 그럼 나한테 그러면은 말들이 많으니까 좀 그만하고서 그냥 저 평범하게 지내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사이좋게 저 친척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거. 그런 뜻 아니에요 결국. 내가 그거 싫어서 그래요? 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하는데도 아무래도 만족이 그러나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나 봐. 제가 왜 세입자들을 도우려 하는지 어머니께서 몰라주시면 전 정말 섭섭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빠랑 깜깜한 밤에? 깜깜할까? 아까 가서 했잖아. 어머니와 제가 다투면 민희는 자꾸 눈치를 봅니다. 민희가 제 어미와 떨어져 있는 1년 동안 엉뚱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까봐 저는 늘 조바심입니다. 그래서 국제전화 요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별일 없니? 나도 그래. 어떻게 학교는? 건강하고? 감기 안 걸렸고? 감기 안 걸렸고? 감기하면 늘 기분이야? 야, 남편 망신 좀 그만 시켜라. 응? 어떡하지? 마누라 감기 하나 못 고친다고 맨날. 어디 있지? 돈 있었는데. 민희 옆에 있어. 엄마, 이석이 엄마 나왔다. 엄마. 깜깜한 밤에 불장난했어. 그랬어? 어떤 불장난? 막대기로. 민희 엄마가 장학금으로 미국에 간 지도 어느새 7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희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울고 보채지 않는 게 모두 어머니 고생하시는 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민희 엄마는 미국에 가기 전에도 늘 여성사 연구회의 자기 일로 바빠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었죠. 어머니께는 저나 마찬가지로 불효가 많은 며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